안녕하세요. NBA 스캣입니다. 어느덧 2010년대가 끝나고 2020년대로 넘어온 시점에 2010년도 MVP 수상자들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해주셔서 오늘은 2010년대의 NBA를 지배했던 7명의 정규 시즌 MVP를 소개해드리고 그들의 활약상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년 전인 09-10 시즌에는 리빙 레전드인 르브론 제임스가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는데요. 르브론이 소속되어 있던 클리블랜드는 창단 이후 우승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고 르브론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MVP도 배출하지 못한 암울한 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라는 고교 유망주가 합류한 이후로 플레이오프 진출은 물론 파이널까지 올라갈 만큼 저력 있는 동부의 강호로 성장하게 되었고 2010년대에 시작이 되었던 09-10 시즌에는 첫 우승을 위해 르브론을 도와줄 경험 많은 베테랑 샤킬 오닐까지 로스터에 더해졌습니다. 비록 이때의 샤크는 전성기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였지만 골밑에 의지할 든든한 팀원이 생긴 것만으로도 르브론에게는 큰 힘이 되었는데 정규 시즌 때 르브론은 평균 29.7득점을 뽑아내는 동시에 8.6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며 플레이메이커로서 경기 운영에도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당 8.6개의 어시스트는 NBA 역사상 MVP 출신 포워드 중 가장 높은 평균 어시스트로 1위 자리를 지켜오던 레리 버드의 86-87 시즌 기록보다 한 개 더 많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르브론은 총 123명으로 구성된 투표단에게 MVP 1순위표 116개를 받아 압도적인 지지율로 케빈 듀란트, 코비 브라이언트, 드와이트 하워드와 같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09-10 시즌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10-11 시즌에는 폭발적인 스피드처럼 너무 빠르게 기량을 꽃피운 데릭 로즈가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는데요. 당시 데릭 로즈의 나이가 만 22세로 NBA 역대 최연소 MVP 수상자였고 그의 기록을 깬 루키는 아직까지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시절 로즈가 보여준 플레이 스타일은 기어를 바꿔넣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순간 가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의 감속 능력과 방향 전환까지 자유자재로 가능해 로즈의 돌파는 리그에서 막을 선수가 없었고 탑에서 두세 명의 수비수들을 벗겨낸 뒤 꽂아내는 시원시원한 덩크는 마이클 조던 이후 시카고 불스 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돌파만 가능하고 점퍼가 약하다고 지적되었던 지난 시즌과는 달리 10-11 시즌에는 자유투 성공률을 76%에서 85%로 3점 성공률을 26%에서 33%로 끌어올리면서 비평가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조던의 후계자와 같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정규 시즌 81경기를 소화하면서 평균 25득점, 7.7 어시스트, 4.1 리바운드를 기록한 건강한 로즈는 MVP 투표에서 120명의 투표단으로부터 113개의 1위표를 받으면서 최연소 MVP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시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로즈가 2010년대를 지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단 1년 만에 지독한 부상에 시달리면서 환상은 깨져버렸고 이어진 11-12 시즌과 12-13 시즌은 금광불개라는 별명이 있는 르브론 제임스가 다시 MVP를 독식하게 됩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 중 가장 큰 것은 팀이었는데 고향팀을 떠나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하게 되면서 안티를 대량으로 생산했지만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쉬라는 최고의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마이애미 히트를 2년 연속 NBA 챔피언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개인 기량 부면에서도 처음 MVP를 수상했던 시즌 야투 성공률 48%, 3점 성공률 34%를 기록하며 슛 정확도가 아쉬운 점으로 꼽혔으나 12-13 시즌에는 야투 성공률 56%, 3점 성공률 40%로 한층 스텝업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13-14 시즌에는 역대 최연소로 득점왕 타이틀을 따낸 막강한 스코어러 케빈 듀란트가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는데요. 2m 7cm에 팔까지 길어 어마어마한 타점을 과시하는 그의 점퍼는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높은 적중률을 보여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으로 득점왕에 올랐었습니다. 그럼에도 MVP 투표에서는 2-3위로 밀리며 아쉬움을 삼키고 있던 와중 13-14 시즌에 OKC에서 듀오로 팀을 이끌던 팀 동료 러셀 웨스트브룩이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정규 시즌을 절반 가까이 결장하는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 상황에서 듀란트의 독보적인 득점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1월 중반 워리어스전에서 듀란트는 야투율 67%, 3점 성공률 55%라는 정확도로 커리어 하이인 54득점을 뽑아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매 경기마다 평균 35득점
20득점씩 퍼부으면서 팀을 서부 2위로 이끈 듀란트는 125명의 투표단 중 119명에게 1위표를 받으면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MVP를 수상했는데, MVP 수상 연설에서도 힘들었던 유년기에 자신을 돌봐준 어머니가 진정한 MVP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까지 선사했었습니다. 이어지는 14-15 시즌과 15-16 시즌에는 3점 슛의 대명사 스테픈 커리가 물오른 기량을 선보이면서 2년 연속 백투백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 커리는 유려한 드리블에 이은 돌파와 3점 슛을 자유자재로 섞었으면서 매치업되었던 선수들에게 굴욕을 안겨줬고, 경기당 평균 23.8득점, 7.7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을 리그 1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14-15 시즌 커리의 1차 스탯은 기존 MVP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도 있었고, 이전 커리어에서 부상에 오랫동안 시달려왔기에 한 시즌 반짝임이라고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5-16 시즌이 시작되자 개막전부터 커리는 3쿼터만 뛰고 40득점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경기당 11개의 3점 슛을 던져 41%의 확률로 집어넣는 놀라운 적중률을 선보이며 20경기 만에 3점 슛 100개를 넘겼는데요. 워리어스가 펼치는 화력 농구는 24연승을 질주하며 리그를 휘어잡았고, 90년대 시카고 불스가 세워놨던 한 시즌 최다승 기록도 73승으로 갈아치웠습니다. 그 중심에서 활약하던 커리는 한 경기 3점 10개를 2경기 연속 기록, OK 시즌에서 3점 12개로 신기록 경신 등 3점슛 기록들을 새롭게 써내려간 끝에 지난 시즌 자신이 세워놨던 한 시즌 최다 3점슛 기록을 402개로 깨버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먼 거리에서 더 많은 슛을 쐈음에도 지난 시즌보다 효율은 더 좋아져 야투율 50%, 3점 성공률 45%, 자유투 성공률 90%를 달성하면서 180 클럽 기준에 도달했고, 평득도 30.1득점으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모로 화려한 정규 시즌을 마친 커리는 15-16 시즌에 투표단 131명 중 131명 모두에게 1위표를 받으면서 역대 최초로 만장일치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커리가 NBA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최전성기를 이어가나 했으나 2016년 파이널 무대에서는 르브론이 이끄는 클리블랜드에게 패배하며 주춤했고, 이후 같은 팀에 MVP 출신 케빈 듀란트가 합류하면서 역할을 나눠야 했는데요. 이어진 16-17 시즌에는 케빈 듀란트가 떠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혼자 이끌게 된 러셀 웨스트브룩이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 전성기 데릭 로즈 못지않게 엄청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가속력과 파워에 기반한 시원시원한 돌파를 즐기는 선수인데, 돌파에서 파생되는 패스의 정확도까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평득 28점을 해주던 샷 피니셔가 사라지자 열정 넘치는 러셀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며 다방면으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우선 평균 31.6득점으로 득점왕에 오르며 압도적인 1옵션으로 거듭났고, 그러는 와중에 평균 10.3개의 어시스트와 10.7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60년대에 오스카 로버슨이 세운 단일 시즌 최다 트리플 더블을 42경기로 깨버렸습니다. 신기록을 달성했던 경기는 너무나도 극적이었는데, 마지막을 역전 버저비터로 장식하면서 50득점, 16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러셀은 이 시즌 3점 성공률도 커리어 하이인 34%를 기록하면서 외곽에서도 버려둘 수 없는 선수였고, 다재다능함의 끝을 보여준 그는 100명의 투표단 중 69명에게 1위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에서는 MVP 경쟁자였던 제임스 하든이 이끄는 휴스턴 로켓츠에게 패배하면서 1라운드에 조기 탈락했고, 17-18 시즌에는 역대급 공격력을 보여준 제임스 하든이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 유로스텝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돌파와 슬금슬금 공을 튕기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스텝백 3점슛까지 돌파와 슛이 모두 조화롭게 이뤄져 수비하기에 여간 까다로운 선수가 아니고, 당시 3년 연속으로 경기당 자유투를 10개씩 얻어냈을 정도로 자유투 획득 능력까지 탁월해 공격 부문에 있어서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크리스 폴이 팀에 합류하면서 어시스트 개수는 지난 시즌보다 줄었지만 득점에 치중하면서 커리어 하이인 평균 30.4득점을 기록했는데, 1월 후반에는 지난 시즌 웨스트브룩이 세워둔 57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 기록을 올랜도전에서 60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갈아치웠고, 2월에는 12경기를 모두 전승으로 이끌며 최종 서부 1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성적과 팀 성적 모두 부족함이 없었던 하든은 101명의 투표단 중 86명에게 1위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MVP 투표에서 2위만 2번 차지했던 아쉬움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8-19
시즌에 하든은 한층 더 물오른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백투백 MVP를 차지하나 했으나 1년 만에 또 다른 괴수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성장으로 인해 MVP를 내주게 됩니다. 2m 11cm라는 큰 키에 사기적인 윙스팬을 가지고 있어 데뷔 때는 제2의 케빈 듀란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스타일은 르브론 제임스처럼 압도적인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림 어택을 즐기는 괴수인데요. 미친 보폭을 자랑하는 유로스텝과 벌크업 이후 골밑까지 밀고 들어가는 포스트업까지 겸비해 골밑에 진입하기만 하면 2점 적립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팀의 승리를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경기당 평균 12.5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냈고 1.5개의 블록과 1.3개의 스틸까지 곁들이면서 디펜시브 퍼스트 팀까지 입성했습니다. 득점은 평균 27.7득점으로 하든에게 밀리긴 했지만 미러키 벅스를 리그 전체 1위로 이끈 큰 공을 세운 끝에 101표 중 78표의 1위표를 받으며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첫 MVP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10년대에는 7명의 MVP들이 NBA 리그에서 각자 다른 매력으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는데요. 이제 새롭게 바뀐 2020년대에는 기존의 MVP 출신 선수들의 좋은 활약에 더해 다시금 팬들을 놀라게 할 새로운 슈퍼스타들의 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